그러면 대학은 90%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10명 중에 9명이 다 받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혜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동양대 최승혜 그 총장이 온 데다 전화 왔는데 내한테 압력 전화를 한 사람은 없다. 교육자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릴 거예요. 표창장 문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뭔 큰 그게 있다고 그걸 물고 지는 자유한국당이 문제인 거예요. 운동학원도 벌써 다 나왔잖아요. 오늘 이사가 나와서 이게 옮기는데 뭐 사학으로 가니 뭐 공립으로 사립으로 공립으로 가니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IMF 터져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돈 모지라는 거를 조국 후보자 아버지가 다 자기 주변의 재산 다 해가 다 갖고 자기 자식들 자기 친척들은 안 주는 걸로 해가 정리해 갖고 나왔다는 걸 다 증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근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변역 비리, 무슨 군대 안 갔는 것부터 시작해가 무슨 비리 쭉 있었잖아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그거 하나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딸 표창장, 웅동학원에 이게 나경원이나 장재원이나 다 학원 하는데 너희도 사학 가지고 있지 않냐 하게 바로 발끈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는 것처럼 이것도 했을 것이라 하고 두드렸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조국 이익 본 게 없어요. 사모펀드 5천 조카한테 조국 후보 가족들이 다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조국 후보자가 특권을 가지고 이익을 보거나 개입해서 무슨 이익을 본 게 없고 전부 손해보고 미담이고 이런 게 다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상황은 끝났다. 임명하면 끝. 그러면은 국민들이 임명되고 나면은 지금 하는 걸 계속 물고 늘려서 벌써 국민이 전환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제불매운동으로 빨리 가야 돼요. 일본에서 오늘 이거 생방송 했다 하는데 누가 생방송 했다 하면서 일본 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토착 외구들이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설친다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청문회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상황은 끝났고 임명하면은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검찰 내부도 윤석열 총장이 임명돼도 저 적폐가 쉽지가 않아요. 내부의 이 검찰 개혁이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의 국방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거예요. 권력기관일수록 개혁이 힘들어요.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외교부, 국방부, 사법, 법무부, 행안부나 환경부, 노동부 이런 데는 공무원들 굉장히 개방적이고 계획 잘해요. 하면 툭 치고 나가요. 근데 이런 권력이 있는 부처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국방개혁, 사법개혁 언제 이게 뒤틀릴지 몰라요. 검찰개혁이.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게 거의 7, 80년 적폐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풀어갈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내부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시 이제 일제불매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강제징용 문제 대부분에서 판결을 하려는 것을 계속 미뤘어요. 다 아시죠?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돌아서 위안부 합의를 했어요. 일본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고 지소미아까지 체결을 했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미국에서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대부분에서 판결하지 마라. 미라라. 못하게 해라. 그리고 위안부 빨리 합의해라.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빨리 체결해라. 그리고 사드를 갖다 놓고.
사드 갖다 놓고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드 정보를 일본에 가가야 되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저거가 좀 빠지면서 일본한테 맡기고 일본이 한국의 군사정보를 통제해서 알아서 막아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제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일본도 자기 군사력을 강화해서 자위대가 아니라 정말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 군대까지 하락하면은 미국한테 잘 오히릴 수 있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면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냐면 일본 서미거를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보는 거죠. 항공모함으로 본다는 것은 이짝 북방 세력들, 러시아, 중국,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일본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되어서 이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딱 이렇게 강제징용 문제가 판결이 딱 나서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딱 하고 지소미아를 한국에서 폐기를 딱 했잖아요. 미국에서 깝깝해진 거예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방어 전략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한국만 막 욕하다가 지소미아 폐기를 딱 하니까 이거 무거 이래 된 거죠. 막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같이 뭐 이래 낑가늘락 하다가 미군기지 환수 조치를 12개 미군기지 환수 조치를 내린 거죠. 빨리 해라 이제 내린 거란 말이에요. 내리니까 미국에서 이제 뻥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까지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하니까 이 미국 내가 이 상황을 딱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미군 철수를 외치거나 양키 고홈을 외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서 미국을 반대하면은 뭐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게 또 덮어 씌울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고립될 수도 있는데 미군 철수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 양키 고홈 가지 말고 일본만 패자. 그러니까 일본만 패면은 미국은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을 딱 패는데 일본을 패니까 우리 쪽에 이제 이게 지금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뭐 불송강 뭐 하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거 주겠다, 영국에서 우리 거 주겠다 하고 막 우리 편이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 또 한국 정부에서 안중근 그 의사 그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두려고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니까 중국에서 뭐인지를 기념관 지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외교란 말이에요. 외교가 우리가 일본을 치면 칠수록 미국은 당황하게 되고 미국이 우리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죠?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들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드니까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그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이번에 미국에서 중거리 사드 배치하고 나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 양반이 난리를 친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사드 때처럼 싸가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는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지 하고 내가 부추겼단 말이에요. 부추기니까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이 무역 제재를 해가 손해본 게 얼만데 중거리 미사일까지 가면 뭐 중국이 해보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깨달았는 게 미국을 바로 대고 욕하지 않아도 일본만 패면은 우리나라 외교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 편을 많이 만들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욕한다고 욕하는 사람을 비난하면은 토착 외국가 되거든요. 친일 매국노가 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싸움하기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북한에서. 단거리를 쏘면 그냥 일본 근처까지 가요. 장거리를 쏘면 하와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미국 본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 딱 쏘면은 북한에서 동해를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지나서 갑니다.
지나는 고기천 바닷가 마을에 일본이 레이더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미국 무기를 사서 3조 달러인가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사와서 기지를 설치하는데 기지 설치하는 바로 요 이제 강이 요렇게 바다로 흐르면서 그 삼각형 돼 있는데 그거 설치하는데 강 건너 바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란 말이에요. 성산포대의 성주읍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 논리가 이거예요. 기지 설치하면은 레이더하고 이거 전자파 이거 지금 난리 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왜 미국을 방어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희생당해야 되느냐? 왜 일본 돈으로 무기사가 방어하면서 미국을 우리 돈으로 우리 땅을 제공해서 방어해 주냐? 이런 논리를 펴요. 그래서 아베가 미쳤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방송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아베는 이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바꿔서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이 야욕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야욕이 미국이 계속 너가 방어망이 돼야 된다 하고 맞아떨어져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지소미아나 뭐 이런 걸 해가 한국하고 이게 계속 싸우잖아요.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싸우면은 일본이 이게 담당을 못 하잖아요. 그 미국이 떠넘기려고 하는데 한국이 계속 되니까 미국이 계속 한국하고 관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한 놈만 패자. 그래서 일본만 패면 돼요. 불매운동 계속 하고 터져나오는 왜구들 계속 조지고 이것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한국이 웅비할 수 있는, 오늘 또 이제 철도 나왔잖아요. 부산서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신의주로 해서 중국, 몽골, 러시아 또 중국 내륙을 해서 올라가갖고 이 새로운 아시아, 그래서 GDP가 그냥 완전히 상승한대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한민족,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이 고조선 때 만주벌판을 누볐고 고구려 때 누볐고 발해 때 누볐어요. 독립운동하면서 만주벌판을 누볐잖아요. 이제 북한하고 분단되어 있어가 남한은 섬이 된 이 나라가 철도가 통과되면서 만주벌판을 다시 누빌 시대가 온다. 동이족이 만주벌판을 다시 누비는 웅비의 시대가 온다. 그 지금 핵심고리가 일본만 패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만 패면 승리한다. 승리한다. 맞지요? 예. 김종환 위원장님 일때까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한 놈만 패자. 예. 한 놈도 잘 골라야 돼요, 그죠? 예. 아까 이제 제가 이 여동치는 동북아 정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세계 중심이 지금 동북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철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대륙으로, 의 웅비의 발판이 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로, 그래서 이 강성대국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시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이제, 항공모함론. 이게 그 이야기를 누가 했나 하면 옛날에 레이건 앞에서 그때 일본 수상했던 아까 손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베는, 이지스 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지스 함, 육상 이지스 함이거든요. 아까 레이더 기직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사드 만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사드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오히려 전쟁 무기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무기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이 사드 기지하고 있는 거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육상 이지삼 기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본의 국민들이 그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점점 좋은 쪽으로 저는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될 거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예,
구호 한번 해주고 우리 다음 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도 다 끝났고 그죠? 자, 이제 선선한 진짜 뭐 누구말 맡아 싸움하기 좋은 투쟁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투쟁은 싸들가고 평화오라. 예, 여러분들 힘찬 함성으로 우리 김미영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돌아서 그대 뒤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꿈속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말없이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에 타도록 흐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떠날지라도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오리다.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비 시리즈로 쭉 생각하다가 뭐 빗물 뭐 어쩌고 저쩌고 비 들어가는 거 준비했는데 아, 예. 다음 곡 남행열차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비 들어갑니다. 비 내리고 나서 남행열차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여기에 재미를 붙여가. 네, 사실 앵콜곡 준비해 왔는데 할까요? 네, 빗속의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노란 코트에 거울 자 잊지 못하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공사를 갖춰주네. 내일은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다정하게 웃어주며 거울 사이 갖춰주네. 내일은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네, 고맙습니다. 태풍 링링 온다고만 빌어 조질 뻔해 그죠? 예, 우리 김미영님께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맛있는 거 도네 그죠? 예, 어느 분이 하늘로부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 선물을 내 혼자 받으려고 함께 미안해서 우리 촛불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떡을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그분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참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기고 또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면서 그런 또 변화하는 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만이 제대로 이게 어떻게 갈지 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새 이제 아까 김종환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는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그죠? 소위 요새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내지는 거기에 푹 빠져서 소식을 보다 보니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솔직히 말하면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성주에서도 뭐 아까 이제 뒤에서 들으니까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 이 청문회 사태,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이고 누가 돼도 될 끼인데 아들 딸하고 마누라 갖고 와저지랄하노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 가짜 뉴스로 눈과 귀를 썩이고 덮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계속 그걸 누적되다 보면은 실증을 느끼게 또 돼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뭔가 잘못됐다로 하는 자각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그걸 일찍 알아요.
좀 늦게 하는 거죠. 차이가. 예. 그래서 독일이나 저 싱가포르 맨처럼 우리도 빨리 그 가짜 뉴스 법을 만들어야 되거죠. 벌금 왕창 때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야기를 해줄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도한영님 어디 있습니까? 예. 나오고 있네요. 우리 도한영님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사태 이런 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때려야 된다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저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다수는 좀 잘 모르시는 옛날 일제시대 이전에 고한말 때의 1차 경제 침략, 그거는 또 일부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목한 그때 일본이 해뒀던 경제 침략이 2차 경제 침략이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이야기를 비하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항복하기 이전에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막 이때 미국하고 한판 붙고 마지막에 미국하고 먼저 붙은 다음에 소련이 참전을 했죠. 소련이 참전할 그 즈음부터 아마 일본 사람 경제인들은 그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격가지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게 유명한 이야기들이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 그걸로 엄청 싸면 초코파이 500원짜리 이런 게 그 나라 돈으로 살려면은 그 나라 돈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줘야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인플레이션인데 초인플레이션이란 것은 그 네이버라든지 다 붙은데 이제 인터넷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 당사국이나 적대국의 경제적인 공격으로서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뭐 새로운 뭐 경제 업무론 쪽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제 암살자라고. 미국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새로 이제 떠오르는 나라들이 그 경제 강국들이 생기면은 어느 날 그쪽에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제를 도와드리겠다 이런 걸 잘 알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에 따라 쫙 하면은 일부 경제들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그 전문가를 파견한 그쪽의 의도대로 미국이나 영국 끝에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걸 경제 암살자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경제 암살자를 보내는데 그 암살자가 어느 순간 그 나라에 뭐 명령이 있으면은 팡 터뜨립니다. 저는 IMF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광복 이후에 그때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경제 폭탄이 터졌죠. 암살자도 있었습니다. 소련이 일본에 전쟁 선포한 그때 그 즈음부터 대륙에서 중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약탈한 각종 자본들은 우리나라 조선반도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돈들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통화는 계속 그때 인플레이션이 2배, 3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 항복을 했는데 일본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들어와서 이제 경제에 대한 명령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통화는 미국 군표만 쓴다. 군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9월 7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미군정이成立된 게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9월 16일에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출동한 미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일본 얘기고 조선에서는 기존에 조선은행이 발행하던 통화를 쓰고 그 보조수단으로 낮은 가치의 일본 돈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은 당시에 미 군정청에 이미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문들이 누구냐? 당시에 일본 총독 아베, 그때도 아베죠. 이 아베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걔가 물러나고 그 나머지 사람들, 일본 총독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재정 쪽의 사람들이 미 군정청에 고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고문 중에 하나인 조선은행 부총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드립니다라고 했고 경제를 잘 모르던 미 군정은 그걸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됐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쭉 해오던 그것들 또 일본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돈 갖고 일본을 본국 귀환하려고 돈을 갖다가 다 뺐습니다. 은행에서 다 빼고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대량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막 찍어내려 돈 달라고 하니까 은행 안 망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도 오르고 또 실제적으로 뭐 미 군정의 재정이 완전히 성립된 게 거의 12월인데 그동안에 그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온갖 사기 계약들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그 사이에 8월부터 12월 사이에 다 인정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그것들 다 인정된 상황에서 그런 사기란지 대출이란지 인플레이션이 막 폭발하고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낸 통화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식량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밀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미군정이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일본 고문들이 만들어뒀던 경제폭탄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했고 그 이후에 신탁통치운동, 찬탁 반탁 그 이야기도 그 태평양 사령부 그 군정청이 있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 전문의 오보로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동아일보 오보 사건인데 그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즉 일본은 그때 친탁 반탁도 만들어내었고 경제 기반도 흔들어서 결국에 6.25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 북한이 싫지만은 친일보다 북한이 더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빨갱이를 만들어낸 건 결국에는 일본 놈들이고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2차 경제전쟁을 겪었고 사실 1차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안도 조약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강화지역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게 일본에 쌀수탈을 내려고 인천에 미두치인소라고 쌀을 갖다가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게 만들어졌고 경제가 엉망이 되었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게 회복 못하고 결국에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었고 두 번째 경제전쟁에서는 동료산장의 비극 6.25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 경제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하고 우리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전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국제정세도 모르고 이렇게 휩쓸려가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국제정세를 웬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제시대 들어갈 때 나라 망할 때 생겼던 그 토착 왜구들이 그때도 있었고 광복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기도 했고 무지하기도 했고 휩쓸려가기도 했고 힘의 논리에 딸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착 외국들 정체도 다 알고 국제 정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이 하는 짓만 일나게 패면은 일본 반대로만 가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만 가면 일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보고 일본만 열심히 펴시다. 이상입니다. 예. 일본만 패만 이긴다. 결론이 그죠? 예, 우리 도한님께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따뜻한 박수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뭐 우리가 이 사드 투쟁하면서 역사, 경제, 사회 다 배웁니다, 그죠? 예. 일본 놈들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그 분단으로 인해서 일본은 다시 일나섰고 그 과정 속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그 과정 속에 친미 세력들이 다시 지금까지 득세하고 있고 알고 보니 그게 다 적폐였고 그죠? 그 적폐를 꺾지 않고는 그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이 땅의 미래는 참 어둡다. 엄청 밝아지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거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본만 패가지고 밝아진다면 빨리 팹시다. 그죠? 이 양반과 선빵 난리가 조집어야지. 그죠? 예. 그래갖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우리가 지일하고 그 길에서 통일로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가면서 나아가선 지구 평화도 지켜가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예. 아, 제가 똑소리 오형제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서 예. 아 그래요? 아, 원작자를 몰라가고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야 돼요. 모리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아직 순서 한 개 남았어요, 그죠? 오늘 모처럼 오셨어요. 그 이야기 모시기 전에 그 지금 현재 이제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환수 조치로 쭉 갔는데 그 이후 정권 때 그 닭대가리 때 반납해 버렸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서 작전권 반환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는데 또 한미 그 협상 과정들 속에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그 작전권이 이제 없애고 말로는 없앴는데 또 그 권한 행사를 유엔사 사령관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지금 말장난하면서 한국의 이 우리 남한의 자주 국방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누가 미국한테 줬습니까? 토착 외국들이 이야기하는 건국의 아버지 그 개성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개성만이가 줬어 그죠? 예, 그 작전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미국이 말장난하면서 결국은 지금 도로묵되는 이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지금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이게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근본적인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정부에서 어딘간에 이 전시 작전권과 관련된 자주 국방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하고 또 함께 싸워주고 함께 마음 모아주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모처럼 왔습니다. 그죠? 모처럼 예, 금요일의 사나이 상남자 황성재님 여러분의 큰 환호와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나오고. 둘, 셋. 예. 딴걸 꽂을까요? 그 잭이 지금
이제 오래 쓰다 보니 자꾸 이게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옛날에 한번 이런 비슷한 노래를 제가 잠깐 한번 했지 싶은데, 그 이제 아까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 몰아내자 조빅주가 뭐인데, 일본 놈들이 물러나가고 미국 놈들 들어와서 해방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더라.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20년 더 되었던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일제 만행으로 인해서 그 일제와 내용이 같았던 미국은 일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었고, 그 분단을 통해서 주구 그 친일 잔존 세력들을 다시 자기들 편으로 만들면서 한반도를 자기들의 식민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일이 진미가 되고, 그 친미 친일 세력들이 이 한반도에 이 가장 주요한 적폐 세력으로서 70년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금 청문회, 조국 청문회인데 정작 당사자인 조국보다는 딸과 마누라를 건드리는, 마누라가 하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드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정도 발악을 할 수 있는 건 저 힘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주고 거기에 부응해서 또 해주고 있고, 그 적폐 세력에 빌붙어서 또 뭔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몇 년 전과 지금하고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주류 여론으로 쭉 성장을 해갔습니다. 가짜 여론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해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믿기죠. 예,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서도 처음에는 마이크가 주시죠. 반대가 더 높았는데 지금 찬성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적폐청산,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점점 한 걸음 더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예, 마이크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설치해가지고. 들립니까? 오랜만에 왔지만 옆에 뭐 주렁주렁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불편하네.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예. 2달 만에 오는데요. 2달 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별로 이렇게 2달 만에 오는 것 같고, 버스 타고 오는데 또 여전히 아줌마들이 옆에 짐 놔두고 있잖아요. 복도에다가 딱 앉고 창가에 또 짐 놔두고 사람들은 서 있는데 뺄 생각 안 하고 옆에 가서 했습니다. 짐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옆에 앉더라고요. 오는 동안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짜증이 확 나던데 학생네 내립니다 하면서 가시길래 벌떡 일나가 옆에 벨 눌러주고 안녕하세요.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별로 다들 뭐 나이 자동 운행 기록을 시작합니다.